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김프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포스코DX 같이 한번 또 분석을 해볼 거고요. 자, 우선 오늘 포스코DX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3%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 최근에 주가 진짜 야금야금 빠지면서 9월 25일에 만들었던 직전 고점 대비 20% 정도 빠졌네요. 자, 이제 우리 포스코DX 이때 들어오신 분들이나 이전에 들어오셨던 분들, 최근에 조금 눌려갖고 들어오신 분들 모두 좀 굉장히 답답함을 느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어쩔 수가 없는 게, 아예 빠질 거면 그냥 시원하게 빠져갖고 저점을 올리는 이런 자리에서 강한 반등이 나오던, 조정을 줄 거면 그냥 아예 시원하게 조정을 주고 바닥에서 좀 매수세가 들어오는 좀 이런 패턴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야금야금 1% 0.3% 다시 조금 올랐다가 또 빠지고, 이거 지금 거진 한 2주 동안 나오고 있죠. 당연히 여러분들 좀 피곤할 수밖에 없고, 아마도 이제 이 정도 구간이 오게 되면 많은 분들 고민하시는 게 뭐냐면, 아이씨 들어온데 그냥 손절할까? 이거 가장 많이 고민하실 거예요. 왜냐면 저도 주식을 했었고, 이 주식에서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분석도 있고, 업황에 대한 분석도 있고, 차트 분석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여러분들 차트 관점으로 얘기해보면 차트가 망가진 거랑 다를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포스코DX가 만약에 갈 자리였어요, 갈 주식이었으면 지금 이 구간 있죠 여러분들, 이 음봉 캔들 나왔을 때 이게 나오면 안 됐어요. 지금 제 화면에는 분홍색 선이 5일선이고 파란색 선이 11선, 연두색 선이 21선이에요. 자, 얘네가 지금 단기 평선이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을 하죠. 근데 이 라인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흐름 너무 좋았어요. 왜? 5일선 가장 위에 있고 11선 따라가고 21선 따라가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배열 상태가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눌리는 거 오케이, 이해해요. 왜냐? 하나의 파동으로만 영원히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눌리면 우리가 오케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원래는 여기서 양봉이 딱 나왔어야 돼요. 큰 양봉 아니어도 돼요. 십자형 도지 캔들이나 아래 꼬리 달린 망치형 캔들, 이런 캔들 나오면서 여기 21선 있죠 여러분들, 이 라인 여기를 지켜주고 다시 한번 흐름을 만드는 게 중요했어요. 근데 이미 여기서 꺾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원래는 5일선이 가장 위에 있었죠. 딱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은 5일선 위치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장 밑에 있잖아요. 이게 아니 종목이 갈 것처럼 차트를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빼니까 저 같아도 손절 고민해요. 근데 우리가 진짜 냉철하게 봤을 때 지금 이제 2차전지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이 섹터에 대한 관점이 있잖아요. 관점이 예를 들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AI 반도체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그간 반도체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 AI 반도체 때문에 성장을 할 거다, 이런 관점이 존재하죠. 근데 지금 2차전지는 어떤 관점이냐면,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유럽 시장에서도 역성장 나왔고, 실제로 많은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 알겠지만 반토막 더 내려간 기업들도 많거든요. 근데 가장 큰 하방 압력 요인이었던 실적이 내년부터는 그래도 점차 개선이 돼요. 개선이. 그리고 이렇게 개선될 거라는 근거를 뒷받침하는 이론들 굉장히 많죠. 미국이랑 유럽연합이랑 같이 합심해서 글로벌 전기차 공급망에서 중국 완전히 그냥 배제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 연도에 2차전지 기업들이 가장 안 좋았던 이유가 뭐였냐면,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가 안 팔리니까 이거였거든요. 실제로 현대차 보시면 아시죠? 미국에서 전기차 잘 팔아요. 근데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가 안 팔렸단 말이에요. 근데 유럽에서 전기차가 안 팔리는 이유가 뭐냐면, 유럽에서도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이 어디냐면 독일이거든요. 근데 독일에서 이번 연도에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안 줬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작년엔 줬어요. 한마디로 2023년에 전기차 보조금 주다가 재정상의 문제로 이번 연도부터 안 준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톡 까놓고 얘기해서, 내 주변에 있는 지인이 작년에 전기차 샀어요. 12월 달에 살 때 보조금 줬어요. 근데 나도 한 달 두 달 뒤에 사야겠다, 이때 가서 살려고 하니까 보조금 안 준대. 여러분들 같으면 삽니까? 안 사요. 그러니까 유럽 시장에서부터 역성장이 나왔고, 이게 가파르게 가속된 거예요. 중간중간 전기차 화재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근데 이게 내년부터는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독일이 다시 한번 보조금 제도를 부활시키겠다, 공식적인 오피셜이 나왔고, 또 작년 말에 나왔던 IRA 세부 조항 중 하나가 뭐였어요 여러분들? FEOC라고 하는 해외 우려 기관을 지정을 하고, 여기다가 중국을 집어넣었어요. 중국 쪽 배터리 제품 사용하거나 전기차 부품 쓰면은 세액공제 혜택 안 줄 거야, 이거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번에 미국 하원에서 처리가 됐습니다. 상원 처리만 지금 남은 상태고,
또 이러한 시점에 맞춰서 유럽연합에서는 뭘 하고 있냐면 중국에 대해서 전기차 관세를 올리겠대요. 참고로 미국이 바이든 정부 때 이번에 50% 올렸죠.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도 지금 이번에 뭐 2차 전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스탠스를 갖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IRA를 뭐 폐지를 한다거나 이런 건 못해요.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도 중국 싫어해요. 애초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가장 먼저 한다고 했던 게 뭐냐면 미국 빼고 모든 나라의 관세 10% 올리겠다. 근데 중국 너넨 특별하니까 60% 올려줄게. 이거였어요. 아니 이번 바이든 정부 때 50% 올렸는데 이번에 60%또 올린대요. 자, 이러면 당연히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이에 대한 반사수혜를 누가 봐요? 한국 기업들이 본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한 업황이 이번 연도 같은 경우 솔직히 말씀드려서 최악이었는데 이게 내년부터는 점차 해소가 된다는 거죠. 좋아진다는 게 아니에요. 해소가 되면서 점차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 개선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또 진짜 좀 특수한 성격인 게 뭐냐면, 자, 포스코 DX는 이제 포스코 내에서도 이 기업을 만든 목적이 딱 존재하거든요. 자동화. 그러니까 디지털 자동화를 하려고 포스코 DX를 설립한 거예요. 어쨌든 이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고 있는 3대 산업이 뭐예요, 여러분들? 반도체, 그 다음에 자동차, 그 다음 2차 전지. 가장 수출 비중이 높고 수출액이 높거든요. 근데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뭐예요? 제조업이에요, 제조업. 근데 제조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에는 공장 자동화예요, 공장 자동화. 왜 삼성이 여러분들 로봇 사업에 투자하고 인공지능 사업에 투자하냐면 반도체 우리 공장에다가 인간처럼 움직이는 로봇 개발해서 집어넣겠다, 자동화하겠다, 이거거든요. 현대차가 왜 지금 로봇 사업에 투자해요? 이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 DX 같은 경우도 포스코가 갖고 있는 많은 제철소, 뭐 다른 철강 공장들, 그리고 지금 뭐 포항에도 있고 뭐 해외에도 있는 뭐 양극재, 음극재 이런 공장들, 이런 거에 대한 스마트 팩토리를 하기 위해서 포스코 DX가 존재하는 거고, 그러니까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매출의 90% 이상이 어디서 발생하냐면 포스코에서 나와요. 포스코에서. 다른 기업들 같으면 난리가 났죠. 야, 내부 그룹 의존도가 이렇게 높으면은 만약에 모회사의 사업이 잘못됐을 때는 어떻게 돼? 쫄딱 망하잖아요. 근데 포스코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2차 전지에 대해서 몰빵을 하고 있는 단계예요. 몰빵을. 뭐 다른 기업처럼 그냥 한 달에 걸쳐갖고 자, 우리 2차 전지로 조금 요런 것만 해볼게, 이게 아니고 이미 캐나다에다가도 공장 짓고 있죠. 포항 광양에도 공장 짓고 있죠. 당장 이번 연도 말부터는 뭐 리튬부터 해가지고 양극재 수직 계열화 완성하겠다, 이렇게 떠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공장에 들어가는 모든 자동화 설비가 다 포스코 DX 매출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다른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이 돈을 못 벌어도 얘는 돈을 못 벌 일이 없는 거예요. 포스코가 2030년까지 투자하는 금액이 120조 원이에요. 120조 원. 근데 자, 제조업이 이만큼 투자하는 거 뭐예요? 당연히 뭐 기술 개발에도 투자하겠지만 얼마 안 될 거예요. 대부분 다 공장 짓는 거예요. 공장 짓는 거. 공장 짓고 공장 지어지면 장비 넣고 설비 넣고, 그럼 포스코 DX의 스마트 팩토리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 또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EIC라고 하는데, EIC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레버리지 효과가 있어요. 레버리지 효과.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 포스코 그룹이 공장을 3개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스코 DX에 EIC 설비가 들어가요. 자, 처음에 들어갈 때 한번 매출 발생하고요. 이 설비가 들어가고 나서 이거를 유지 보수 관리하는 데도 또 한번 매출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레버리지 효과가 계속 나오는 게 EIC인데, 이게 공장이 3개일 때랑 6개일 때랑 느낌이 다를 거고, 또 6개일 때랑 9개일 때랑은 느낌이 다르겠죠. 이렇게 포스코가 계속해서 투자를 하면 할수록, 공장을 새롭게 지으면 지을수록 포스코 DX의 매출 같은 경우도 가파르게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 왜 2차 전지에 대한 산업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고 왜 포스코 DX는 다른 2차 전지 기업들 대비해서 실적이 잘 나오는지, 그러니까 이 정도만 좀 알고 있어도 이 라인은 우리가 적어도 매수는 못하더라도 파는 자리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말을 아낄게요. 이게 왜냐면 이전부터 너무 오랫동안 주가가 빠졌고 중간중간에 물 타신 분들 진짜 많아요. 뭐 추가 매수 안 한 분들도 있겠지만 포스코 DX 그냥 몰빵 치신 분들 많거든요. 이분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추가 매수해도 큰 티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부터 내가 매수했다가 오랫동안 물려있고 비중이 크다 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추가 매수 없이 그냥 올라갈 때 비중 덜어내세요. 이게 진짜 기본적인 대응이고, 그 다음 이제 또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 뭐 예를 들면은 이런 라인,
아니면 뭐 올라갈 때 솔직히 지금 추가 매수 안 해도 되는 자리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추가 매수는 20% 손해가 넘어갈 때 이때부터 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정배수로 하는 게 중요해요. 뭐 여러분들이 1차 매수에 100만원 했으면 2차 매수 때도 100만원 해서 이만큼의 평단이 내려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는 비중 관리 안 하기 때문에 1차 매수에 비중 많이 담았을 거예요. 100만원 담았으면 2차 매수에 20만원 매수해봤자 크게 티가 안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굳이 없는 자금까지 만들어서 무리하게 추가 매수할 필요는 없고요. 올라갈 때 그냥 잘 팔기만 하시면 돼요. 제가 오늘 영상을 찍는 목적도 뭐냐면, 제가 뭐 포스코DX 지금 잡아갖고 우리가 뭐 10만원 20만원대까지 홀딩을 해서 떼돈 벌어보자, 이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포스코DX 투자할 때 관점 자체를 이 종목은 지금 매도하는 자리가 아니고 최소한 들고 가면서 버티는 자리, 혹은 매수가 가능하면 매수해도 괜찮은 자리,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라고 제가 영상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DX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이미 기관이랑 연기금이 물려있어요. 얘네 12월부터 지금까지 물량 계속 담았죠. 올라가던 내려가던 그거 모르겠고 물량 계속 담았어요. 지금 벌써 한 10개월 됐죠. 얘네 물량도 결국에는 언젠가는 엑시트가 돼야 돼요. 특히 연기금 애들의 물량. 그럼 연기금 애들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수익 구조가 나오려면 지금보다 올라가야겠죠. 그리고 얘네도 뭐냐면 믿는 게 있으니까 계속해서 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연기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적 뒷받침되는 기업 아니면 매수 자체를 안 해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테마주에 연기금 수급 들어가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근데 연기금 애들이 지금 10개월 넘게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건 얘네도 믿는 구석이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기업의 실적이랑 주가가 어느 정도 비례해서 간다고 했을 때 포스코DX 같은 경우는 냉철하게 지금 자리가 저평가 자리에 있다는 거죠. 왜냐면 작년에 벌던 돈이랑 지금 벌던 돈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매출 같은 경우는 더 잘 나옵니다. 근데 주가는 반토막이 뭐예요? 65%예요. 그럼 정말 극단적으로 봤을 때 기업의 가치가 크게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만 65% 빠졌습니다. 그냥 모아가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기금에 잠겨있는 물량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엑시트를 해야 되고,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권에 올라와 있는 섹터를 보면요, 반도체, 2차전지, 뭐 제약바이오, 자동차, 조선, 이 정도가 있는데, 여기서 진짜 시장을 주도해서 끌고 갈 만한 섹터는 지금 반도체 아니죠. 왜? 이미 이번 연도 상반기에 피크 찍었으니까. 얘는 이제 조정 받아야 돼요. 그 다음 제약바이오, 지금 한참 가고 있죠. 근데 하나의 파동으로 영원히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작년 7월에 어땠어요? 2차전지 진짜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올라갔죠. 근데 얘네 지금 보면 어때요? 1년 반 동안 조정받고 있죠. 하나의 파동으로만 영원히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구조적인 측면을 봤을 때 반도체 피크 찍었죠. 제약바이오 지금 어느 정도 고점 자리에 있죠. 그 다음 타자 누구예요? 2차전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자리에선 그냥 여러분들 끌고 가면서 버티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우선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되신 분들은 자, 영상 촬영에 큰 힘이 되는 구독이랑 좋아요 까먹지 마시고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 투자를 오랫동안 안전하게 하려면요, 올라가는 구간에 관심 가지면 안 돼요. 올라가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미리미리 들어가셔야지만 내가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주식을 할 수 있거든요. 자, 올라가는 구간에 들어가서 수익 보는 거 운 좋으면 한두 번 정도 수익 보죠. 근데 문제는 이 한두 번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 제 주변에 계신 지인분들도 애초에 저렴한 주식, 그러니까 바닥자리에 있는 종목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여러분들 포스코DX로 설명드리면 이런 자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미 올라가고 있는 중간에 올라타서 한 이런 자리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만큼의 수익만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습관화됐고 이게 거의 뭐 당연한 것처럼 지금 되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하락장 한번 잘못 맞죠? 진짜 골로 가요. 아마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공감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주식은 운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습관을 바꾸셔야 되고, 최소한 내가 매도 같은 경우는 예술의 영역이기 때문에 고점은 못 잡아내도 저점 정도는 혼자서 잡을 줄 아셔야 돼요. 제가 이거 잡는 법 지금부터 간단히 설명드릴 거고 도움 드릴 건데요, 진짜 중요하니까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자, 우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펩트론이라는 종목의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파동이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이, 자, 첫 번째는 이 자리였고, 두 번째는 이 자리였고, 세 번째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자, 첫 번째 상승 파동이 나올 때 여기 위에서 들어갔어요. 주가 잘 가고 있으니까 들어갔죠. 근데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빠졌습니다. 자, 지금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해서 이 낙폭이 얼마 안 돼 보이지만 이 고점 대비해서 저점까지 마이너스 50%예요. 50%. 여러분들이 100만원 투자했으면 한 달 만에 내 원금이 반토막이 납니다. 진짜 걱정되고 불안하고 피가 막 마를 수밖에 없죠. 근데 뭐 어찌어찌 버텨갖고 내가 한 1년 넘게 물려있다가 또 올라왔어. 그럼 이때 들어가신 분들은 다행이죠. 근데 만약에 이 두 번째 구간에 들어가신 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매수를 하자마자 주가가 2달 만에 반토막이 나요. 반토막이. 이 구간이랑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세력들의 개미털기 패턴에 당한 거죠. 그쵸?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세력들이라는 애들의 움직임을 모르면요, 평생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우리는 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분석을 해야 되고, 얘네가 매집을 하는 자리, 얘네가 물량을 확보하는 자리, 얘네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자리, 이런 자리를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매도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세력들의 마음이요. 일정 수준 주가 끌어올렸는데 자꾸 개인들이 붙어. 그럼 이 개인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좋은 움직임을 만들다가도 갑자기 주가를 급락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매도 같은 경우는 이런 말이 있어요.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근데 반대로 매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우리가 충분히 여러 가지 지표들을 활용해서 바닥 자리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자, 매수 같은 경우는 보통 여러분들 이 거래량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왜냐면 이제 세력들이 얼마든지 가짜뉴스 같은 것들을 띄워서 악재 호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의 물량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차트상 이 거래량에 전부 다 남기 때문에 절대로 속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수식들을 적용한 지표를 만들면은 바닥자리 충분히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막 전문 지식이 엄청나게 많아서 막 지표에다가 수식을 넣어서 만들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약간의 도움을 좀 드릴 거예요. 제가 일단 이 펩트론 종목을 왜 띄워놨냐면, 지금 이 종목의 차트를 잘 보시면요, 바닥 자리에 노란 색깔 화살표가 한번 나와 있고, 그 다음 또 중간에 횡보하는 구간에 노란 색깔 화살표가 한번 나와 있죠.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 실제로도 매매했을 때 가장 큰 수익을 챙겨줬던 이 세력의 매수 신호라는 지표거든요. 실제로 이 펩트론 같은 경우도 지금 뭐 2022년도부터 현재까지 딱 봤을 때 이 세력들의 매수 신호, 이거 노란 색깔 지금 화살표 딱 몇 번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2번 나와 있는데 이 2번 전부 다 급등 전에 정확한 맥점을 잡아냈거든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지금 지표가 나왔을 때, 자, 6월 19일 월요일 날이죠. 작년이에요, 작년. 작년에 세력의 매수 신호가 8,750원대에 나왔고, 그 뒤로 주가는 45,000원까지 뭐 한 6배, 7배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횡보를 보이다가 또 한 번 중간에 지표가 나왔죠. 자, 이때 같은 경우는 언제였냐면 4월 18일 목요일. 이거는 이번 연도죠. 25,900원, 대략 26,000원대의 지표가 발생을 했고, 현재 주가는 10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한 5배 올라갔죠, 이것도. 이렇게 결국에는요, 여러분들, 이 세력들의 물량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전부 다 이 거래 대금, 거래량,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는 지표만 만들면 여러분들도 저점 자리에 들어가는 거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뭐 이 종목만 그런 게 아니고, 자, 아에테오젠 종목 한번 볼게요. 모르시는 분들이 없죠. 최근에 엄청난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 딱 봤을 때 지표가 어디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작년 7월 20일 목요일 43,200원 자리. 여기 지금 보이시죠? 자, 43,200원대 들어갔으면 지금 얼마예요? 뭐 700%, 800%가 넘어가는 엄청난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그 다음 뭐 리가캔바이오 종목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이 신호가 어디 나와 있어요? 완전 바닥 자리에 나와 있죠. 정말 신기한 건요, 올라가는 자리에서는 절대 안 나와요. 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아예 중간에 오랜 기간 횡보를 주거나 조정을 다 주고 나서 다시 급등하는 거면 몰라도 보통은 우리가 바닥에 들어갈 수 있게끔 이런 자리에서만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HLB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2만원대 포착되고 나서 12만원, 6배 갔어요. 6배. 그리고 엄청나게 급락하니까 어때요?
또 한 번 포착되는데 포착되고 나서도 단기간에 2배 가까이 급등을 하죠. 자, 올라가는 구간에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자, 종목 급락하는 구간에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이거는 증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표가 아니고 제가 진짜 주식 투자 오랫동안 하면서 제가 진짜 오랜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만든 저만의 별도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거를 저희 구독자분들에겐 전부 다 100% 무료 나눔 해드릴 거고요.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영상을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희 채널 성장에 도움을 주시는 구독자분들 잘 되라고 이런 거 드리는 거예요. 쉽게 비유를 해보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영상으로 다양한 종목들 소개해 드릴 수 있죠. A라는 종목이 지금 자리도 좋고 바닥에 있고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두 번 매매 참여해서 수익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100년, 1000년 영원할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들의 지식도 아니고. 그래서 스스로 매매가 가능하게끔 제가 이런 지표들을 공유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지표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했을 때 매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예술의 영역이에요. 1000% 올라가는 주식 1000% 다 못 먹고 한 100% 수익을 볼 수도 있겠죠. 대신에 최소한 내가 혼자서 매매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수익이 잘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지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지금은 제가 컴퓨터 이 HTS로 영상을 찍고 있는데 휴대폰 MTS에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설정할 수 있는 지표 자료 드릴 거고요. 적용하는 방법도 진짜 간단해요. 한 3분 정도만 투자하시면 되는데 일단 저는 별도의 수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수식관리자 열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설정한 세력 매수 신호가 나와 있죠. 이거를 제가 따로 정리한 자료 보내드릴 건데요. 이 자료 안에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제가 설정한 이 세력의 매수 신호 제외하고도요, 캔들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나 주식 투자할 때 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자료들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사실상 이제 공부 자료라고 보시면 편하거든요.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누가 안 알려주는 거 있잖아요. 이평선을 해석을 하는데 대형주일 때랑 일반적으로 우리가 매매하는 테마주일 때랑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리고 주식의 기본적인 개념인 지지라인, 저항라인을 확실하게 보는 방법, 그리고 피보나치 되돌림을 통한 반등 구간 목표가 잡는 법, 이런 것들 제가 깔끔하게 정리했으니까 이 자료 받아가시면 진짜 큰 도움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자료 제가 돈 받고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구독자분들에겐 전부 다 드릴 거예요. 간단한 좀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되고요. 위에 제가 010-4253-6578 번호 하나 띄워놨죠. 제 개인 연락처인데요. 이쪽으로 여러분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로 구독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돼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혼자서 매매할 수 있고 세력들의 바닥자리를 잡아내는 방법, 이 지표를 제가 공유해 드릴 거고, 또 이제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은 제가 이거 지표 공유해서 드려도 일단은 종목 선정 자체에 어려움이 계신 분도 많고 타점이 나오자마자 바로바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게는 제가 세력의 매수 신호가 포착되는 바닥주들을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실제로도 제가 저번 달에 드렸던 종목 중에서 이 샤페론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거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장하고 나서부터 한 2년 내리 빠지다가 추세를 돌렸던 구간이 언제예요, 여러분들? 9월 초예요, 9월 초. 이때도 정확하게 세력의 매수 신호가 나와 있고 그 뒤로 주가가 급등을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딱 세력의 매수 신호가 포착이 됐을 때 제가 문자를 좀 드릴 겁니다. 자, 이것도 제가 간단하게 좀 인증을 해드릴 건데요.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문자바다라는 사이트고요. 제가 9월달에 발송했던 전송 내역을 좀 준비했습니다. 또 혹시나 오해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설명드리면 포토샵 화면이나 사진 조작 같은 거 전혀 없고요. 실제 인터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 보냈던 전송 내역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발송 일자가 9월 6일이었습니다. 자, 세력 지표가 딱 떴을 때 보내드렸고 발신 번호는 제 연락처 맞죠? 4253-6578 번호. 한 400분 정도 되는 구독자분들에게 타점을 공유해드렸고 종목명 샤페론의 매수가 3,060원 이하입니다. 자, 간단하게 대응 전략이나 종목이 갖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혼자 매매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만 저한테 따로 구독이라고 남기지 마시고요. 저한테 타점이라고 발송을 해주시면요. 제가 이분들만 따로 저장을 해서 추천 종목들 보내드릴 건데요.
타점이라고 보낸다고 해서 제가 종목만 그냥 보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공부 자료 있죠 여러분들. 지표를 설정하는 방법부터 다양한 자료가 담겨있는 이 공부 자료도 제가 당연하게도 공유해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한테 문자만 좀 남겨주시면 되고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주식이라는 것 자체로 돈을 벌려면 우리가 언제까지 남한테 의지할 수가 없어요. 뭐 주변에서 이런 종목이 좋다고 해서 들어갔다가 손해보신 분도 있을 거고, 뭐 경제TV에서 좋다고 해서 들어갔다가 손해보신 분도 많을 거고, 결국에는 우리가 진짜 무슨 홀짝처럼 도박 목적이 아니고 진짜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하려면요, 혼자서 이제 매매할 줄 알아야 되고 언제까지 급등주에 따라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바닥자리에 꼭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혼자 못한다고 해서 이게 뭐 부끄럽거나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 모르면 도움을 받으면 되는 거고,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 하면서 진짜 강의 같은 영상도 많이 올려드리고 뭐 교육 영상도 많이 올려드렸는데 이게 그때 잠깐만 딱 도움이 되고 뭐 하루 이틀 지나면 까먹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좀 많은 분들이 접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료 따로 준비한 거고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도 뭐 펩트론 같은 종목들 바닥에 들어가고 유한양행 같은 종목도 이런 자리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수익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지표를 설정하는 방법만큼은 정말 자신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내가 혼자 주식하면서 내 계좌가 맨날 같이 손해만 보고 내가 뭐 초기에 투자했던 원금 대비 많은 손해를 봤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천천히 매매하셔도 전부 다 복구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진짜 좋은 종목 잡아서 이런 바닥에서부터 몇백 프로의 수익 충분히 가져갈 수 있으니까 머뭇거리지 마시고 속는 셈 치고 여러분들 저한테 문자 보내는 거 1분도 채 안 걸립니다. 근데 1분이라는 시간 투자하시면 진짜 돈 주고도 못 사는 좋은 경험들, 그리고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지표가 아닌 제가 따로 만든 지표, 이런 것들 전부 다 100%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어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는 까먹으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그쵸? 자, 문자 신청 구독만 남겨주시면 되고, 자, 종목에 대한 타점까지 같이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타점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니까 지금 보시던 영상 잠깐 일시정지 해주시고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